자, 네이버 플레이스 별점이 5년 만에 돌아왔죠. 부활을 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별점이 좋은 업체는 매출이 크게 오를 겁니다. 이거는 99.9% 확실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카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건물에 카페가요. 3개, 4개. 전국의 미용실은 10만 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 제공합니다. 요즘 어느 미용실 가도 머리를 다 잘해줘요. 못하는 미용실 찾기 힘들고 맛없는 집 찾기 힘듭니다. 예, 그만큼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의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결정장애의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일단 가게를 고르는 거부터가 일단 기준이 딱 정해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점이 없지만 별점이 생기면 아마 높은 별점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 갈까 말까 고민을 해볼 거고요. 낮은 별점, 예를 들면 3점대 이런 별점을 가진 매장들은 아예 그냥 스킵을 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스에 땡땡 맛집, 땡땡 미용실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300개까지 플레이스에 노출이 돼요. 근데 우리 고객들은 보통 10개에서 15군데 정도 쑥 훑어보고 거기서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그 중에 한 군데를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별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만약에 15군데 업체 중에 5군데를 후보군으로 정하잖아요. 그 5군데를 정할 때 별점 점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8점, 4.7점, 4.5점, 4.6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겠죠. 그리고 반대로 3점 몇 점, 3점 몇 점, 2점 몇 점 이런 데는 아예 클릭을 안 하는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이게 후보군 입장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인스타그램을 하든 틱톡을 하든 블로그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결국 고객들은 방문 결정을 내릴 때는 플레이스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플레이스에서 들어왔더니 2점짜리 별점이 있다. 평균 별점이 3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려다가도 말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별점이라는 거는 높지 않으면 내 가게가 일반적인 검색을 하는 고객들한테 후보군 자체에 들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게에 오려고 했던 고객이라도 별점 보니까 여기는 별로네 라고 해서 오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제가 플레이스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별점 페이지 때도 그때 제가 나름 분석을 했죠. 그때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악성 리뷰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네이버가 키워드 리뷰로 전환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5년 만에 별점이 부활을 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5년 만에 부활을 시켰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글 맵 사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글 맵이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구글 맵이 네이버 맵이랑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게들을 찾거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글 맵을 더 많이 쓰시겠죠. 그러면 네이버가 우리 고객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 별점 리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 맵에는 별점 리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글 맵으로 다 옮겨야 되냐, 이제 네이버 안 쓰면 우리 어떻게 되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구글 맵을 써보면 첫째, 현재 매장 정보가 너무 부정확합니다. 네, 있지도 않는 가게들이 노출되어 있거나 그리고 맛집도 아닌데 지금 맛집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또 리뷰가 뭐 4.9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외국인들 리뷰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리뷰도 방문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문한 고객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일단 영수증 리뷰, 실제 영수증을 기반으로 리뷰를 써야 되고요. 방문자 리뷰도 네이버 예약, 페이 결제하고 그래야 제대로 인정을 해주죠. 거기다가 이제는 플레이스 플러스, 네이버 커넥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매출 정보까지 가져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 맵이 아무리 뭐 더 정밀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아마 네이버는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도 요즘 발전을 해서 AI가 이제 네이버를 안 쓰고 AI에서 검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압니다. 너무 부정확하고요. 그것도 결국 구글 맵 리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이 변화는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죠. 자,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요. 이 AI 브리핑 도입 효과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AI 브리핑 도입 이후에 식당에 18만 개 식당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AI 브리핑이 되는 식당 했더니 이 장점이 뭐냐면 AI가 리뷰를 분석해서 요약을 해주니까 고객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 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검증하고 예약하는 그 단계의 마찰이 적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약 증가율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고 예약 이력이 아예 없던 업체들도 하루에 막 10건씩 신규 예약이 생기는 일들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작은 업체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라면 AI 브리핑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별점도 마찬가지죠. 작은 업체라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AI 브리핑도 있고 별점도 높아. 그러면 여기는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AI 브리핑이 없거나 또 별점도 낮아. 그러면 아예 방문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별점이 3점대예요. 그러면 아예 후보군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지 않겠죠. 클릭을 하지 않으면 유입이 적어질 거고요. 유입이 적어지면 매출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네이버가 4월 30일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4월 30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이제 오늘 당장 우리 사장님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벤트 조건에 별점 5점 만점을 꼭 적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평균 점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말고 하니까 클릭을 해야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클릭을 안 하면 올 가능성이 제로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클릭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균 별점이 낮으면 클릭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평균 별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5점짜리 점수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사장님이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주더라도 1점 주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점, 2점? 네, 무조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평균 별점을 높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객들한테 무조건 5점 만점의 리뷰를 남기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리뷰 가이드를 만드셔야 돼요. 자,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리뷰 알아서 잘 적어주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짧게 뭐 맛있어요, 좋아요. 어떤 리뷰를 보면 점 하나 찍고 리뷰를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AI 브리핑에 15글자 이하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키워드에 쉽게 말하면 노출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리뷰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적게 하면 정말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리뷰를 적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AI 브리핑에 적극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걸 떠나서 실제 고객들 입장에서도 그냥 맛있어요 한 줄 적힌 리뷰보다는 이게 왜 맛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먹었고 어떻게 맛있는지 어떤 맛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도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뷰 가이드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되냐? 일단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되면 됩니다. 누구랑 왔는지 첫째, 둘째는 왜 왔는지, 셋째는 뭘 먹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네 번째로는 그래서 다음 고객한테 어떤 팁을 드리고 싶은지 요걸 적어달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가족들이랑 가족 외식하러 온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먹었고, 그리고 우리처럼 가족 외식을 찾는 고객들한테 여기를 추천드린다. 주차도 편하고 아이들도 잘 먹더라. 이런 이야기를 팁을 남겨주는 거죠. 예, 그렇게 리뷰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신규 고객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러면 방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AI 브리핑, AI가 이 리뷰를 가져가서 반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리뷰 가이드에는 이 네 가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 정도면 5점이지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쁘지 않아, 괜찮아서 그러면 3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왜 영화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평론가들 평점 보면 막 2점 몇 점, 별 2개, 별 3개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는 별 5개인데. 예, 그렇듯이 점수를 짜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첫째로는 3점 미만 리뷰 남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점이겠죠, 그죠? 2.5점, 2점, 뭐 1.5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은 계속 남발하면 금지를 시키겠다. 적은 리뷰를 노출 안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리뷰 자체를 못 쓰게 만들겠다. 이게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뷰어의 평균 별점을 공개해서 이 사람은 평균적으로 원래 점수를 낮게 주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신고 시스템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악성 리뷰에 대해서 아마 신고를 해서 소명기회나 이런 것들을 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아마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뷰 수정을 3개월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5점을 줘놓고 3개월 있다가 갑자기 1점으로 바꿀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네이버가 이렇게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네이버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네이버를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게의 별점은 사장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5점 리뷰를 많이 쌓으셔가지고 그런 악성 리뷰 한두 개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첫째, 일단 영숙 리뷰 이벤트 한번 해보시고요. 제 유튜브 다른 채널 보면 뭐 뽑기 이벤트라든지 뭐 재밌는 이벤트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두 번째는 리뷰 가이드를 만들어 보셔라. 뭐 POP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바스버거라든지 뭐 닭가대표라든지 이런 유튜브 콘텐츠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냥 코팅해서 이렇게 고객들한테 리뷰 쓰시는 고객한테 바로 제공해서 보면서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리뷰 가이드를 반드시 만드시고 제공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기존 리뷰에 답글 안 적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적으셔가지고
우리 가게 친절도 점수를 좀 높여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별점은 내가 받는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게의 별점은 내가 만든다라는 태도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 사장님 열심히, 그리고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리뷰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시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중요한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해석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뭐 편집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 어려워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편집을 최소화하고 그냥 빨리빨리 알려드리는 게 사장님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편집 안 할 겁니다. 편집 안 하고 대신에 좋은 정보, 그리고 실제 매장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정보만, 그런 것들을 많이 실전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